같이 가. 우리 어른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거야.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빛나, 민준, 형준, 예나 이 네 사람입니다. 빛나와 예나는 자매, 그리고 형준과 민준은 형제였는데요. 빛나 씨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엔 어머니와 둘이 살던 집엔 늘 정장을 입고 덩치가 큰 삼촌들이 매일 들락날락했는데 빛나 씨의 어머니는 그 삼촌들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따르는 삼촌들이라 말해줬어요. 빛나 씨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서야 그 삼촌들은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나 씨의 외할아버지는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누가 말해준 적은 없지만 알게 된 거죠. 친아빠는 빛나 씨의 어머니가 대학생 때 만난 첫사랑이었는데 그 남자는 빛나 씨의 어머니 한정혜 씨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였단 말을 듣고는 떠나서 다시는 연락이 없었대요. 그러다 빛나 씨가 6살 때쯤 한정혜 씨는 조직폭력배와 아주 인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의사인 한 남자를 만나 개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건데요. 빛나, 민준, 형준, 예나 이 네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를 함께 보냅니다. 이것 역시 빛나 씨의 어머니 한정혜 씨의 계획이었는데요. 한정혜 씨는 의사인 남자를 만나 병원장을 만들고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기로 다짐했거든요. 자신같이 버림받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했어요. 김한혜 회장, 한혜그룹의 회장인데 한정희 씨의 목표는 바로 김한혜 회장의 가문이었어요. 김한혜 회장에게는 손자가 있었고 그중 첫째 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한혜그룹의 후계자가 될 아이였기 때문이죠. 한혜그룹의 2세 형준과 민준의 아버지 김형민 씨가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한정희 씨는 김한혜 회장이 다니는 교회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 봉사도 하고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죠. 아유, 장로님, 이번 주일에도 오셨네요. 이번 주는 비빔밥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한정혜 씨의 노력에 천천히 김한혜 회장은 한정혜 씨에 대해 신뢰가 쌓였고, 빛나, 예나, 형준, 민주는 한정혜 씨의 계획대로 초중고를 같이 다니며 단짝이 되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어 몸도 마음도 커버린 아이들은 한정혜 씨의 바람과는 다르게 빛나와 민준이 그리고 형준이와 예나가 서로의 첫사랑이 되고 말았죠. 한정혜 씨의 바람과는 반대로 말이죠. 한정혜 씨가 미래의 사익감으로 형준이를 점찍은 건 형준이가 유력하게 후계자 후보인 형이기도 했고 민준이는 모범생인 형준이와는 다르게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길 좋아해서였는데요. 그리고 한정혜 씨는 둘째 딸 예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빛나의 머리를 빗기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너를 최고로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거야. 난 예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네 아빠는 정말 잘생기고 센스가 있었거든. 근데 너네 새아빠는 그렇지가 못하잖아? 사람은 착한데 영 정이 안 가. 난 애가 너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애도 못 가지는 너네 새아빠가 입양을 하자고 하잖아. 형준이를 내 핏줄도 아닌 얘나한테 줄 순 없지. 내가 언제부터 공을 들였는데. 넌 꼭 잘생기고 착하고 집안 좋은 집에 시집가라.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자신들의 첫사랑을 꽃피우고 있었고 도서관에서 민준과 빛나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정혜 씨가 딱 본 거예요. 고급 세단에 앉아 아이들을 기다리다 이 모습을 목격한 한정혜 씨. 빛나야. 빛나는 깜짝 놀라 민준의 손을 놓고는 엄마 하고 당황해요. 하지만 한정혜 씨는 빨리 타라면서 집사님이 민준이도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밝게 웃으며 말하죠. 차 안의 공기는 어색했고 빛나는 쭈뼛쭈뼛 망설이다 조심히 엄마를 불러요. 엄마. 한정희 씨는 그런 빛나에게 왜 민준이랑 공부하러 도서관 간 걸 엄마가 뭐라 할까봐? 좋지, 좋은 공부 친구 있으면. 곧 대저택 앞에 차를 멈추고 한정혜 씨는 민준을 내려줍니다. 다 왔다 민준아. 다음에 또 봐. 민준이 나가자마자 한정혜 씨의 표정은 차갑게 바뀌며 웃음기가 사라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엄마가 민준이랑 놀지 말고 형준이랑 놀랬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민준이랑 놀아? 붙어 다닐 거면 나중에 한해그룹 후계자가 될 형준이를 따라다녀야지. 엄마, 무서워요. 엄마가 다 너를 끔찍이 생각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예나는 이렇게 신경도 안 써. 딱 정말 엄마지만 사무적으로 대한다고. 근데 너는 그걸 모르겠어? 빛나는 속으로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내 거인데 왜 엄마가 모든 걸 정하려 하는 거지? 대학교에 간 빛나 씨는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아름다운 빨간 드레스를 입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남자친구가 된 형준이 공연이 끝나고 꽃다발을 건네주며 볼에 입을 맞춰요. 축하해.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예나를 멀리 보내버린 한정혜 씨의 탓일까요? 빛나와 형준이가 대학을 오게 되고 한정혜 씨는 예나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빛나와 형준이는 같은 대학에 입학하고 예나가 가버리고 나니 형준이는 언젠가부터 빛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익숙한 편안함이 사랑이 된 건지 착각을 하게 한 건지. 빛나 씨는 아직 민준이를 좋아했지만 엄마의 말을 따르려면 형준이와 결혼을 해야 했죠. 엄마와 약속을 지키려면 난 형준이와 결혼해야 해. 그래, 그래야 착한 딸이지. 엄마는 딸이 최고로 잘 살길 바래. 엄마보다 딸을 위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2024년 형준 빛나 나이 32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둘은 결혼해 부부가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죠. 기사님, 준비됐습니다. 네, 문 기사님, 아내도 그쪽으로 오고 있대요. 오늘 그 사람 생일이니까 빨리 가야 해요. 네. 문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탄 형준의 옆에는 미리 준비한 장미 꽃다발이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앉아 남편 형준을 기다리는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고 액세서리, 드레스, 구두, 가방 어느 하나 고급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죠. 하지만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요. 곧 형준도 도착합니다. 여보, 오래 기다렸어? 여기. 꽃이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안 좋은 일은 네가 있고 이렇게 꽃도 받고 맛있는 음식에 축하도 받는데. 그래, 여기 셰프가 인기 있대 요즘. 그래, 넌 항상 센스가 있었지 어릴 때부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 민준이가 너 이거 주라던데? 생일 선물인가 봐. 주말에 할아버지 집에서 다 만날 텐데 직접 주지. 왜 나한테 주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빛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파란 상자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고마워 여보. 형준이 생일 축하해. 그리고 이건 내 선물 하며 빨간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귀걸이가 들어있습니다. 한밤중 빛나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형준은 하루가 길고 고단했는지 푹 잠에 들어 세상 모르고 잠에 들었고 빛나는 잠옷 차림으로 서성이며 걱정을 합니다. 혼자 거실로 나온 빛나는 민준이 준 작은 하늘색 상자를 열자 목걸이와 함께 난 아직 누나를 좋아해 라는 쪽지가 들어있었고 빛나는 배를 만지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봅니다. 그날일지도 몰라. 그날은 집안 파티가 있던 날이었어요. 방문이 닫히고 둘만 남은 방 안. 민준이 빛나의 어깨를 세게 양손으로 잡고 우리 많이 좋아했잖아 라고 말한 뒤 빛나에게 키스를 합니다. 형준이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형준이가 알면, 아니 엄마가 알면 큰일 날 텐데 이미 생긴 아이를 숨길 수도 없고. 아니지, 아직 모르는 거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꼭 쥐고 뭔가 결심한 듯 표정을 지어요. 다른 날, 빛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합니다. 분위기가 심각한데요. 빛나는 국내에선 불가능한 태아 친자 검사를 외국 업체에 의뢰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역시 민준의 아이였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침 먹자. 그럼 빛나를 형주는 조금만 더 누워있자며 침대로 끌어당겨 눕힙니다. 국식어 일어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당신 왜 이렇게 웃어? 아니, 밥 먹을 때 이야기해줄게. 뭐야, 자꾸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지잖아. 빛나는 형준의 눈을 가리고 부엌으로 데리고 가요. 형준의 눈을 가린 손을 떼자 식탁엔 아빠 반가워요 라는 쪽지와 함께 임신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형준은 정말이냐며 크게 기뻐합니다. 난 이제 정말 큰 잘못을 시작한 거야. 이 비밀은 평생을 속여야 하는 건데. 하지만 빛나는 겉으론 환하게 웃었어요. 형준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민준인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걸 알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입장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은 오랜만이야 예나. 민준이는 아직 미국에 살고 있는 예나에게 연락해 우리 관계를 예전처럼 돌려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첫사랑을 다시 이뤄보자고.
예나는 자신도 형준 오빠가 보고 싶지만 지금은 언니의 남편이지 않냐며 망설입니다. 그러자 민주는 빛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예나는 놀라요. 민주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놀랄 거 없어. 원래대로 다 돌아가면 돼. 우리 예전처럼 넷이 행복해지는 거야. 예나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니는 정말 행복하다고 했는데 형준 오빠랑 민주는 빛나 누나가 정말 행복하다면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며 예나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게 예나는 오랜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민준이의 계획은 예나와 결혼을 한 뒤 오랜 친구지 않냐며 형준이와 빛나와 같은 집에 살며 예나를 이용해 형준이를 유혹한 뒤 원래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민준이는 빛나를 좋아하는 마음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신은 불량한 아이라 정을 주지 않던 할아버지에게 복수심이 들었거든요. 빛나는 이런 계획이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날 민준과 키스한 생각을 하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형준이와의 키스보다 민준이와의 키스가 더 좋았어. 원래부터 난 민준이가 좋았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시작하며 자신을 타일렀어요. 이것은 엄마의 욕심 때문에 엇갈린 우리의 사이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처음엔 민준의 계획에 끌려다니는 듯하고 소심하게 행동했지만 빛나는 점점 더 즉흥적이고 과감하게 민준이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빛나, 민준, 형준, 예나는 오랜 친구 사이라는 핑계로 같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형준이가 없을 땐 민준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리고 예나는 형준이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형준인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며 뿌리쳤죠. 하지만 민준의 계획하에 형준은 빛나와 자신의 아이가 사실은 민준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친자 증명서를 보게 됩니다. 민준은 몸이 안 좋아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던 형준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찾는다며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찾아달라고 하고 형준이 서랍을 열자 튀어나오는 친자 증명서. 형준은 책상을 치며 분노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데 그때 예나가 나타나 민준의 등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곤 오빠 그것 봐. 진짜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는 나야. 그렇게 넷의 첫사랑은 원래대로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서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모두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며 잘못된 욕심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 멋대로 하려다 나온 결과라고. 하지만 다 알고 있었죠. 어떤 이유이든 이것은 잘못된 것을. 하지만 아주 자신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타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빛나 민준의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민준의 아이지만 형준이의 아이로 길러졌어요. 공식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정혜 씨도 회장님도 없는 자신들만의 집에선 아이는 민준의 아이였죠.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몰라야 해. 우린 그냥 이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진실인 쪽으로 살 거야. 그렇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한정혜 씨가 밤중에 무작정 찾아와 침실문을 벌컥 열었고 빛나가 형준이가 아닌 민준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기 지훈이는 빛나와 민준이 사이에서 누워 잠들어 있었고요. 둘은 친구이기엔 너무 가까워 보였고 한정혜 씨는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빛나 너 애까지 있는 애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며 윽박을 지르는데 빛나는 그런 한정혜 씨에게 말해요. 엄마, 이 아이 지훈이 민준이 아이야. 난 옛날부터 민준이를 사랑했다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억지로 형준이랑 결혼시켰잖아. 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거야. 한정혜 씨는 뒷목을 잡고 내가 미쳐, 내가 어떻게까지 했는데 하며 분노를 합니다. 한정혜 씨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회장님에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공든 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니까. 한정혜 씨는 한참을 화를 내더니 다 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살던지 알아서 하고 대신 회장님만 이 사실을 모르게 해라. 하곤 돌아갔습니다. 엄마, 난 더 이상은 이렇겐 살지 않을 거야. 나도 계획이 있어. 엄마에게 내 인생을 망칠 계획이 있었지. 난 엄마의 거짓말로 시작된 것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릴 거야.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 나도 나의 행복을 찾을 거야. 난 후계자 남편 필요 없어. 민준이랑 지훈이랑 그렇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면 돼.
한정혜 씨는 예전 조직폭력배들과의 인연으로 그때 막내였던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든 조직원 하나를 불러 우리 애 좀 감시해달라며 둘이 어쩌고 지내는지 자세히 보고 다 나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엄마는 우리를 몰래 감시한다 생각했겠지만 난 다 알고 있어. 한정혜 씨의 심부름을 한 남자는 아이들의 사진을 한정혜 씨 앞에 내려놓고 사진을 본 한정혜 씨는 얘들이 이렇게 티를 내고 다니면 회장님 눈에 띄면 도대체 어떡하려고 하며 부들부들 떱니다. 빛나는 엄마가 망친 자신의 인생 그대로 망쳐지진 않을 거라고 다짐해요. 명사 아저씨? 빛나야. 아직 기억나요. 나 어릴 때 많이 놀아줬잖아요. 나 이번에 둘째 임신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민준이 아이. 엄마한테 전해줘요. 하면서 초음파 사진을 내밉니다. 한정혜 씨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얘들이 정말 어쩌려고 하고 당황도 하고 화도 나고 하는데 집에 도착한 빛나는 형준과 예나에게 엄마가 우리 감시하고 있어. 그런데 난 다 알지. 하며 오히려 잘 됐다는 듯 말합니다. 예나는 언니, 우린 우리대로 살면 돼. 우리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주지 말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난 크면 새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었거든. 난 한 번도 언니 엄마에게서 따뜻한 사랑이란 느껴본 적이 없어. 형준 오빠와 아이 가지면 난 그런 엄마 되지 않을 거야. 정말 많이 사랑해줄 거야. 형준이 역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 평소 엄격하셨던 할아버지가 자신이 불륜을 한다는 것을 아는 날엔 후계자에서 박탈되고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에게 회사를 물려줄 할아버지인 걸 알아서 이렇게 이중생활을 살아가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이중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회장님의 80번째 생신, 팔순을 축하하는 파티에 모든 가족은 초대되었습니다. 빛나 씨는 오늘은 이 잘못된 관계의 끈을 끊어내는 날을 정합니다. 엄마, 기대해. 어떻게 엄마의 골든탑이 나올지, 내가 자리를 채우는지.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앞에 선 김한혜 회장이 말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내가 일관한 이 한해 그룹을 우리 손자 형준이에게. 여러분, 잠시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빛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민준과 키스를 합니다. 아니, 너희들 지금 내가 그렇게 회장님만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 김한혜 회장은 크게 놀라고 그때 빛나가 귀띔을 해놓은 김한혜 회장의 운전기사는 회장님에게가 엄마가 고고한 병원장 사무가 아닌 사채를 하던 조폭의 딸이었다는 말도 전했어요. 김한혜 회장은 큰 충격과 한정혜 여사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그렇게 한정혜 씨, 빛나 엄마의 꿈은 무너집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애초에 이뤄져선 안 되는, 꿈꿔선 안 되는 꿈이었어. 엄마, 내가 엄마의 소유물은 아니잖아.